김어준 씨가 자세히 보면 어떤 패턴이 있냐면 네. 불리할 땐 언론인이라 그러고요.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만 유리하다 싶으면 이제 다시 본래 사업가 기질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저는 크게 직접적으로 뉴스공장에 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국을 뒤흔든 첫 번째 씬 먼저 볼까요? 네, 한동훈 상대는 없다. 왼쪽이 한동훈 의원, 그리고 오른쪽이 김어준 씨,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 토론을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 끝내 이제 응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냥 이제 진중권 교수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했죠. 이게 찬반이 붙는 구도여야 이제 좀 더 흥행성이 높은데 반대쪽 입장의 사람을 이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의원의 이런 제안에 민주당 의원의 답이 없다가, 근데 이제 법사위원들이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안 사건 완전 폐지에 대한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서 토론을 하면 불러주면 자기가 나가서 토론할 의향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김 씨 측에서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실게요. 아직 김어준 씨도 연락이 없는 거죠? 김어준 씨 방송에 저희가 우린 출연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친일파 이완용에 한동훈 의원을 비유를 하셨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 도망가는 사람이 말이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그럼 왜 토론에 응한다고 했죠? 그 이전에는 상황이 달라졌나요?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네, 이제 뭐 김어준 씨 방송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뭐 김 대변인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연락받은 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김어준 씨는 아마 저는 안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저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정치 사업가? 네.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그 사업 아이템이 계속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김어준 뉴스공장의 사업 스타일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이슈 아젠다를 본인이 계속 선점해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 한동훈 의원을 토론에 부르는 순간 그 이슈 아젠다 선점을 한동훈 의원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본인이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는 소재가 떨어지는 거라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부를 것 같지는 않고요. 김어준 씨가 자세히 보면 어떤 패턴이 있냐면 네. 불리할 땐 언론인이라 그러고요. 네. 본인이 불리하면 언론인이라서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만 유리하다 싶으면 이제 다시 본래 사업가 기질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저는 크게 직접적으로 뉴스공장에 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제 사실 원래 처음에 민주당 이건태 의원 최고위원이 출마한 이건태 의원이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날짜까지 다 잡혔는데 이제 갑자기 뭐 이제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용규 의원도 뭐 이제 할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또 이제 구체적인 날짜와 일정 이런 것들을 한 의원이 제시하니까 또 이제 안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된다, 뭐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완전 폐지 반대론자인 한동훈 의원과의 토론을 안 하는 이유, 요거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민주당 보좌진분들한테 좀 확인을 해보고 네.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은 여전히 나가고 싶어 한대요. 오. 그런데 민주당 어떤 지도부 차원, 네. 뭐 고위직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 특히나 한동훈 의원의 전문 분야잖아요. 네. 만약에 그 토론을 붙게 되면 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제하라는 뭔가 지침 내지는 하다를 내렸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용기 의원도 그렇고 이건태 의원도 그렇고 네. 당론이 좀 결정이 되면, 네.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외부 좀 방송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지침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니 그럴 거면 도대체 뭐 김한규 의원이라든지 홍기원 의원이 벌써 법안까지 발의해놨는데 그런 법안은 도대체 설리건 법안이라는 거 입증하는 꼴 아닙니까? 왜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라면 토론도 못할 거라면 이 국민의 어떤 공론화나 수기도 안 됐다라는 증거인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설리건 법안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이 결정된 다음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건, 사실 근데 당론이라는 게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완전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일부 존치해야 된다, 이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당론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법안을 내는 시기에 임박해서야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이 말도 되게 웃긴 게 네. 사실 검찰 폐지하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이었죠. 네. 지금까지 검찰을 없애버렸으니까 보안수사권까지 당론이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폐지가. 근데 이제 와서 장윤기 사건 터지면서 뭔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민심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 당론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또 다른 과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사실 글쎄요, 저는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여론의 어떤 역풍을 피하기 위한 꼼수? 네. 전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는데. 지금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시작한 게 작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엄청 오래전부터 염원이었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밀어붙였던 건 작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국민의힘에서 계속 토론하자고 수기 과정을 거치자고 거의 읍수하다시피 했는데 네. 마치 지금 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 법안의 결격 사유가 지금 발견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게 사법제도 개혁하는 거, 형사소송법을 개혁하는 거는 결국 네.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건데 네. 민주당은 지금 이념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나쁜 존재고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되고 우리의 신념을 통해서 이념을 만들자. 그 논리로 접근하니까 국민들의 정말 민생에 피해받는 건 안중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요 이슈를 계속 띄우고 있고 이제 어쨌든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뭐 이제 그런 계산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괜히 나가서 만약에 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발리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아 이거는 좀 한동훈만 괜히 키워주는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나서지 말자 뭐 이런 기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데.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와 토론하겠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 네. 한동훈 전 대표보다 인지도가 있거나 유명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뭘 본인들이 손해볼 장사가 아닌 것 같아 왜 저렇게 구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마 전용기 의원은 뜨끔했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한동훈 의원 예전에 그 장혜영 당시 전 의원이랑 네. 토론을 하셨어요. 새벽 배송 관련해서. 새벽 배송 관련해서 토론을 하셨을 때도 그때도 다들 이 토론을 왜 하지? 라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이제 걔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띄워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공적 마인드가 진짜 투철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제1의 우선 과제로 보는 거지 네. 본인의 급을 따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거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은 이거는 안 받아주겠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로 했다가 지금 된통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친구 사이도 이런 약속 안 잡는다? 그럼 친구 사이 약속 어떻게 잡는데요? 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전용기 의원 친구분들이 약속 어떻게 잡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보안 사건 폐지라는 게 뭐 이제 일반 이제 우리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뭐 엄청 크게 와닿는 이슈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뭐지? 뭐 이제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런 공개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보안 사건 완전 폐지해야 된다. 검찰은 이제 뭐 검찰이 이런 폐악질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시키려면 특히 장윤기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러려면 좀 이제 공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하는 게 또 나쁘지 않은 방안일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의원과 새벽 배송에서 토론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고 그 장 의원조차도 민주당이 이렇게 토론에 아무도 안 나서는 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의 비판하는 페이스북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그럼 앞으로는 계속 뭐 우리 이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위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요 보이콧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나요? 아니 그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의 말미에서도 네. 당론이 결정되면 토론에 응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으니까 네. 아마 토론을 완전히 피하지는 않을 텐데 네. 제가 좀 괘씸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검찰 폐지하고 부안수사권 폐지하겠다라고 관성을 만들어 놓고 그 관성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전통적 지지층을 그렇게 규합하고 네. 검찰을 악마화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된 부분이 있는 건데 네. 대통령이 출범 직후에 갑자기 보안수사권 존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거죠. 음.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도 없애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또 민주당에서도 기류가 바뀐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일이에요. 그동안 지금까지 야당에서 이거 보안수사권 존치해야 됩니다. 입직 시험부터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 어떤 경중이라고 하는 거 실력이라는 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한 사례가 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이라든지 무슨 뭐 버닝썬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등등등 많이 들었을 때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살짝 입장을 바꾸니까 그제서 또 입장을 표변하고 바꾼 건데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일이냐는 생각이 먼저 들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뭐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빨리 당론 정해가지고 그것이 뭐 야당에서의 토론이든 언론에서의 인터뷰든 간에 국민들은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기인 총장님이 민주당이 정신 차렸다는 말에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정신 못 차렸지.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전 처음에 그래서 약간 전향적인 모습도 나오고 11명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시길래 진짜 좀 달라졌나라고 생각했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결국에는 민주당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의 강성의 의원들은 여전히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안수사 완전 폐지, 폐지를? 완전 폐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우려하냐면 민주당이 엇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때까지 법안 통과할 때 국민의힘과 수기 과정 안 하고 막 통과시켰어요. 근데 지금 그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아주 강성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저번 통제 못 해가지고 법안 통과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민주당 지도부들 지금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라고 해서 쟁점화 시키면 안 된다, 보안수사권 논의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있고. 네. 본인들은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다 비겁한 변명이라니까요. 수기할 시간 충분했었고요. 민주당 내부적으로. 그리고 당내 의견 정리 전당대회보다 국민 민생이 더 중요한 거죠. 본인들 당권 그거 뭐 일개 당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니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랑도 또 엮여 있는 이슈라 사실 이제 민주당 전통 지지층은 검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니 완전 폐지를 몰아붙이는 게 당권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분명히 깔려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수차례 그랬죠. 피력해 네.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네.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도 없애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것 같고 집권 후반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가 뽑혀야 되니까 네. 그럼 강성당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럼 국회에 책임을 넘길게요. 당신들이 책임 다 지세라고 그랬죠. 네.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게 네. 얼마나 비겁한 그렇죠. 일이에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대통령이 만약에 이거 법사위에서 이렇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강행한다면 난 거부권이라도 쓰겠습니다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본인의 어떤 집권 후반에 안위를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입장을 또 표변한 건 아닙니까? 전 이게 나중에 지금 국정 지지율이 약간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것도 전 이러한 이유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거는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론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아마 근데 강행하지는 전 못할 거라고 봐요. 워낙 장윤기 사건이 크게 다가오고 있고 네. 또 어저께 그 국수본에서 이 사건을 암장했다라는 그 지시 사항까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보안사건 폐지를 해버리면 어떤 표현까지 가능하냐면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의 공범정당이다. 내지는 장윤기 사건의 공범정당이다라는 비난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는 거거든요. 네. 전 그래서 분명히 당 내에서도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이 지금 주류이고 네. 이분들도 보안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표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보안수사권 존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박지원 의원이나 홍기원 의원이나 방송 나와서 사회적 약자 내지는 여성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안수사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말도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는 게 그럼 남성은 보안수사권의 어떤 혜택 내지는 그 서비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은혜 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도 남성이었던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잡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남성이 피해자인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네. 이렇게 뭔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열어줘야 될 사실 보안수사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채롭게 논의가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실 어제 이제 한동훈 의원과 진중권 교수의 대담 뭐 이제 한 35만 명 정도 조회수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요거 어떻게 뭐 우리 김대변인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설명을 쉽게 해주셔가지고 전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일 저는 와닿았던 표현이 사법의 민영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존재가 민주당에서 악마화돼 있긴 하지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요 정도 되는 금액 못 받았어요. 우리가 누가 내 친구한테 돈 빌렸는데 못 받았어요. 그 돈 받아내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체제 같으면 검찰청에 신고해서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 검찰 측에서 무혐의가 나든 어쨌든 간에 5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의견서를 써줍니다. 그 의견서를 들고 재판받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보안수사권조차 폐지된 상황, 검찰청조차 완전히 폐지된 상황이라면 이거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 떠넘기를 할 거예요. 서로 핑퐁하면서 이건 사건이 조금 못 받았는 게 확실한가? 난 법적 적용이 좀 애매하네. 핑퐁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변호사를 우리가 구해와서 변호사한테 의견서를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서 법 의견서 받으면 돈 더 많이 들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범죄 피해자가 됐었을 때 국가 기관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사회적 신의와 약속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깬 거잖아요. 경찰에 의해서 그게 안 지켜진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저는 민주당 분들 중에서 제일 답답한 논리가 검찰이 잘못했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을 폐지해야 되고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건데
일부 검찰의 잘못인 거잖아요. 일부 정치 검찰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경찰에 적용해야죠. 저는 모든 경찰들이 저렇다고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로 믿거든요. 일부 경찰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부 경찰의 이탈을 막으려면 두 국가 기관 간에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견제할 수 있는 기관 그 제도가 보안수사권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견제 기구를 없애놓고 경찰은 검찰보다 착한 기관이야. 검찰은 나쁜 기관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내민다는 게 저는 민주당분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검찰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대묻고 싶습니다. 정말. 네. 사실 뭐 이제 말씀하신 타겟은 뭐 이제 특별수사부 옛날에 특수부라고 표현하는 이제 반부패 수사부 이런 거를 타겟으로 하는 건데 거기 사실 검찰 전체 조직을 보면 정말 한 줌도 안 되긴 하죠. 숫자로만 보면. 그쵸. 근데 뭐 이제 영향력이 크니까 뭐 이제 그랬을 텐데. 근데 이제 또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또 우리 이기인 총장이 좋아하시는 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또 이제 민주당을 또 이제 압박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나서고 이거를 강제 종결하려면 조국 혁신당 의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180석을 넘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완전 폐지가 아니면 이제 요거를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조국 대표가 있었을 때는 뭐 이제 이런 스탠스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조국 대표 물러난 상황에서 이제 체제로 운영되는 조국 혁신당이 요런 강경 모드를 꺼내든 것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과의 어떤 물리적 내지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네.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평택에서 사실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니까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네. 어찌 보면 공천의 정당성 명분은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가지고 있죠. 네. 물론 이번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시 국회에 입성하려는 조국 대표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 재산권과 관련해가지고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기 때문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공천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민주당이 무리하게 공천을 해서 국민의힘의 의석을 가져갔으니까 결국 저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좀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뭔가 우리가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좀 보여져요. 계속해서 국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국 신당을 부르기도 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해제할 때마다 당신들의 의석이 필요하니까 뭔가 곶감 항아리에서 곶감 빼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전 예고로도 보여지고 2년 뒤에 총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민주당의 어떤 뭐 일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감을 보이겠다라는 어떤 공개적인 압박 내지는 뭐 공개적인 어떤 예고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